안녕하세요. 65세 이제 여자 환자분이신데, 지금까지 저한테 이제 오래전부터 치료를 해왔고, 이제 오늘 인터뷰를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면제를 끊으신 것 때문에, 이제 제가 환자들 이렇게 수면제 끊는 목적으로 치료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끊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맨 처음에 또 제가 9월 24일 올 때 위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위 치료를 이제 처방해 주시고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수면제도 먹고 진통 소염제를 10년을 넘게 먹었다는 말씀을 원장님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수면제도 그렇고 진통 소염제도 그렇고 아주 안 좋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처방을 해서 이제 먹으면 심장도 안 좋고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거를 잠을 못 자니까 너무 괴롭다고 그래서 처방을 해서 먹었는데 원장님이 그거를 그래도 먹으면 안 되고 끊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남은 것만 먹고는 제가 결심을 했어요. 진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듯이 진짜 원장님이 저를 위해서 치료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절대적인 그 얘기에 내가 진짜 믿고 결심을 했단 말이죠. 결심을 했죠. 환자분이 이제 심근경색 시술을 하셨고 또 이제 심장이 커져 있죠. 부정맥 있으시고 또 당뇨 있으시고 또 유방암 수술을 하셨고 굉장히 이제 아무튼 종합병원이신데 이 진통제를 10년 동안이나 드셨다고 했잖아요. 10년 넘었어요. 근데 원래 심장 환자들 진통제 먹으면 심장이 안 좋거든요. 그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원장님이 치료를 잘 해주신 그 통증 치료 때문인지 또 비타민 C를 먹으면은 염증기도 없어지고 또 그 면역력도 커지고 좋다고 해서 열심히 그거 조금 안 좋다 치면 저녁에 막 두 봉을 먹고 그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이 진통제를 안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저녁에도 통증이 있지만 낮에도 이 무릎이 엄청 무거워요. 무겁고 그렇게 아파서 그게 안 먹으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몸이 항상 그 염증기가 있어서 그랬는지 몸이 무겁고 참 막 생활하니까 막 어쩔 때는 불편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도 기운이 딱 다운되고 막 그랬었는데 몸이 무거운 것이 없어졌고요. 이 통증 치료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영양 치료라고 제가 볼 때 환자분은 몸 상태에 비해서 과로를 하세요. 몸은 많이 안 좋은데 일을 좀 하시고 해서 이제 더 몸이 더 피곤하고 염증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이 진통제를 오랫동안 드시니까 위장 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C 드시라고 해서 위장이 좀 좋아지고 또 염증이 좋아지고 통증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잠도 좀 자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이제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과로 같은 거를 좀 피하셔야 되고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운동법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준 거를 이제 좀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위장 비타민 C 꼭 드시고 식사법 지키시고 멜라토닌 이런 거는 드시고. 멜라토닌 안 먹고 있는데 요새 안 먹어요?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요. 알겠습니다. 치료 잘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환자 인터뷰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 환자는 65세 여자 환자입니다. 별명이 종합병원, 종합병원이셨는데요. 이분이 무려 10년 동안 이 요통하고 무릎 관절통 이 두 군데 통증이 심해서 진통소염제죠. 진통제 이것을 10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드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수면제는 드신 지 1년,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제가 몇 달 치료했는데 수면제와 진통소염제를 이렇게 전혀 드시지 않을 정도로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통증이 오거나 혹시 이제 너무나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뭐 가끔씩 드실 수는 있지만 과거 10년 동안 드시던 진통제를 이렇게 끊었던 그런 비결이 무엇인지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허리 통증, 또 무릎 통증, 또 뭐 어디 통증이 있을 수 있겠죠. 어디든지 그런 만성 통증으로 진통제로 거의 그냥 오랫동안 장기 복용하신다거나 또는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니까 꼭 얼마 안 되는 영상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목이 10년 먹던 진통제와 수면제까지 중단을 하셨는데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가 기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환자한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데요. 어떻게 몇 달 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분은 65세 여성이고 진통제를 먹은 이유는 무릎하고 허리 통증 때문에 드신 겁니다. 무려 10년 동안 진통제를 거의 매일같이 정말로 매일같이 드셨답니다. 그리고 수면제 졸피뎀 수면제 드신 지는 1년 전부터 드셨는데 이것도 매일같이 드셨답니다. 해로운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으세요. 이 부정맥의 결과가 심비대거든요. 심장이 커진다는 말인데 이 늘어난다는 표현이 맞아요. 이 심장이 이게 부어버리는 거, 이렇게 풍선처럼 늘어나 버리는 거, 수축력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심부전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심비대 소견이 이분은 있으셨고, 또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하셨고, 당뇨병이 있으시고, 오른쪽 유방암 수술을 2009년에 하셨고, 정말 심장병, 당뇨병, 관절염, 그리고 불면증, 그리고 유방암까지 거의 종합병원 여성이신데 이분이 무릎 사진이 이겁니다. 수술을 하셨는데 보통 이렇게 한쪽만 하셨어요. 이런 쇠 스테인레스 강철 합금 이걸로 이제 치환술을 하는데 보통은 양쪽 다 하는데 이분은 한쪽만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많고 이 골다공증성 변화도 좀 보이고 이 뼈 상태로 보아서 통증이 상당히 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환자분의 요추 사진인데 이게 5번째 요추, 맞아요. 5번째 요추, 4번째, 3번째, 2번째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 선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마모가 됐죠. 이렇게 쑥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두께가 얇아져 있습니다. 여기도 5, 4, 3, 세 번째 요추 여기도 이렇게 꺼져 있고 여기도 위로 올라가 있고 이 두께가 얇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앉았죠. 내려앉아서 키가 작아지면서 신경을 눌리는 그런 소견이 있고 이분 이제 좀 희미한데 옆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는 이제 청골이고 5번, 4번, 3번, 2번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5번 요추가 이렇게 밑에 쪽에 위로 쭉 올라가 있어요. 움푹 파인 것처럼 여기는 약간 내려가 있고 여기 4번도 이렇게 이 마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에
이 뼈 있죠. 이 뒤쪽에. 여기 이 뒤쪽에 있는 뼈, 이 뼈도 이 선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막 겹치고 흐려지고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그런 사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심하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가슴 사진인데 시커먼 건 양쪽에 폐고 가운데가 심장. 심장이 이제 저희는 딱 보면 아는데 의사는 심장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가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 심장이 이렇게 부어 있는 이유는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그 부정맥이 있으면 심장이 이렇게 효과적인 수축을 못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이렇게 점점 부어버려요. 심장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 환자는 상당히 심장이 조금 늘어나 있는, 상당히 늘어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런 분은 이제 계단을 올라가거나 조금 빨리 걸으면 숨이 가쁜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는 부종, 얼굴, 손발이 자주 붓는, 왜냐하면 심장이 수축하는 힘이 떨어지니까 자꾸 붓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전증이 약간 있다고 봐야 되겠고, 이분은 이제 요통을 호소하셨잖아요. 요통. 그런데 이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척추 한도막의 사진을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인데 여기가 신경관. 여기 보시면 여기 신경이 쭉 내려가는 신경관이 여기가 신경관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신경이 이제 그림으로 신경이 채워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이렇게 각각 이렇게 각 요추 한 개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것들이 다리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디스크 사진입니다. 디스크. 이 디스크가 이렇게 삐져나와서 이 신경을 누르면 한쪽 신경을 보통 누르게 되겠죠. 디스크는 보통 한쪽으로 오는 거니까 이쪽을 누르면 이쪽 다리가 찌릿찌릿, 에리에리, 저리저리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디스크고, 그리고 여기 이 공간이 염증으로 좁아진 것이 협착증입니다. 협착증은 좁아진다는 의미잖아요. 협착증. 그래서 척추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 같은 말인데 여기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연부 조직,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대가 있죠. 후종인대, 제가 말씀드렸던 후종인대, 또 여기 이 뼈를 앞으로 이 뼈를 싸고 있는 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연부 조직이 있을 텐데 여기가 염증으로 부으면 여기가 좁아집니다. 그러면 신경이 압박을 받는 그 신경이 지배하는 하지가 힘이 떨어져요. 힘이. 그래서 협착증 환자는 다리에 힘이 없어요. 힘이. 나중에는 근육이 이렇게 위축이 옵니다. 근육이 차이가 있어요. 양쪽 다리에. 그래서 협착증은 이렇게 이 신경관에 여러 연부 조직이 염증이 돼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 또 디스크는 이렇게 내려가는 이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 이것이 디스크나 협착증인데, 디스크나 협착증은 요통 증상이 아니고 다리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는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픈 것은 어디가 문제냐? 여기 이 뒤쪽에 있는 근육 또는 연부 조직, 여기 문제가 더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 척추 뒤쪽에 척추를 세워주는 기립근이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립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립근을 안쪽에는 이렇게 짧은 이 피리포미스라고 하는 건데요. 다혈근 또는 여러 가지 이 몇 가지 종류의 아주 짧은 근육들이 이 위아래 척추를 서로 긴밀하게
붙잡아주는 이런 짧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 그리고 이 큰 근육, 그러니까 척추의 이 뒤쪽에 여러 가지 근육들이, 연부 조직들과 근육들이 염증이 생기면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것은 치료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 부위에 이런 여러 가지 증식 치료 또는 신경관내 주사, 이런 주사 치료를 하고, 또는 충격파 치료를 하고, 또는 이제 진통소염제가 필요할 때는 또 써야 되겠죠. 또 물리치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좋아질 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협착증 디스크 증상은 쉽지 않죠. 근데 이 환자는 요통을 많이 호소하셨으니까 여기 부분을 잘 치료하면 효과가 좋은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분은 모발 검사에서 이렇게 중금속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있으면 염증이 계속됩니다. 이것들이 뼈나 근육, 혈관에 침착돼서 활성산소를 만들고 계속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니까 이것들도 배출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증 치료, 허리 통증은 신경관내 주사가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가 괜찮습니다. 효과 좋습니다. 이런 주사, 또 무릎의 연골 주사, 히알루로니다제라는 성분 연골 주사, 뼈 주사가 아닙니다. 무릎에 전혀 해가 없고 괜찮은 주사예요. 무릎 수술을 한다는 것은 큰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골 주사는 조금 아프긴 하지만 몸에 전혀 해가 없고 이게 보험이 돼서 큰 부담도 안 됩니다. 이게 엑스레이 한 장만 찍으면 조건만 되면은 거의 다 보험이 되거든요. 큰 부담 없이 맞을 수 있으니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연골 주사도 맞으면서 통증 치료를 하시면 되고, 허리 통증 이렇게 치료하면서 킬레이션 치료로 중금속이랑 혈관 순환 개선도 해주고, 또 영양, 항산화 이런 여러 가지 해주고, 또 멜라토닌, 또 테아닌, 또 뭐 가바 이런 수면 보조제 이런 것들도 같이 해주는 것은 수면 관리에 좋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식이와 운동입니다. 운동에 대해서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오히려 허리를 더 망가뜨리는, 더 악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로 건강하고 안전한 운동을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입니다. 식이.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 염증을 가라앉히는 음식, 이런 식이를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식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진통제만 먹는 것은 증상치료고, 저는 통증 치료도 물론 하지만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염증을 계속 컨트롤해서 잡아주면 결국은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염증을 줄이면 통증이 줄고, 그러면 잠도 잘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자분은 통증이 계속 있으니까 밤에 통증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고, 또 진통제를 오랫동안 드시니까 위가 나빠졌어요. 장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위에 음식물이 남아 있어서 속이 편하지가 않아요. 위나 장이. 그러니까 저녁에 편안한 잠자리가 안 되고 계속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니까 결국은 이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증을 진통제로만 해결하면 절대 안 되고, 그 원인 되는 염증을 잘 치료해주면 통증도 줄고 잠도 잘 자게 된다. 그래서 이 환자분한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죠. 10년 동안 먹었으니까요, 진통제를. 그렇지만 이런 원리를 잘 적용하면
통증이 있는 분들은 진통제 끊을 수 있고 수면제 끊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것을 조금만 도와주는 의사가 있으면 큰 환자한테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자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